존경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랑과 친밀함은 더 깊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알은 아주 흔하게 듣게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그런 일들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요. 진료실에서 저는 아주 비슷한 질문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할까요? 몸이 예전 같지도 않은데 괜히 민망해지기만 하지 않을까요? 혹시 건강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가장 큰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께서 가장 많이 속으로 품고 계신 불안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제는 예전만 못하지 않을까.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를 실망시키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력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성분들의 걱정은 조금 다릅니다. 아플까봐, 건조함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몸이 더 이상 잘 반응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역시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택을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함께 침묵하게 되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까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몸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더 이상 형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을 잡는 것, 부드러운 포옹, 이만 천천히 나누는 대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 이런 것들이 모여 노년의 성생활을 더 깊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실을, 모다의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많은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꼭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까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허락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예전과 달라도 괜찮다는 것,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사랑해도 괜찮다는 건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올해 77이 된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큰 병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뭔가를 잘못할까봐 두려워요. 그때 내니 구기의 잔입니다. 아내분이 권고간인 난입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서로 등을 마사지 해줘요. 어떤 날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서로 안고 그대로 잠들어요. 잠시 말을 멈춘 뒤 누미! 아내분은 누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맙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는 복잡한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서로 곁에 있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가까움이 항상 다음 단계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는 것, 뒤에서 가볍게 안아주는 것, 하루를 마치며 서로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나이에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더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제대로 이해해서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겁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면 조금만 더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제대로 이해하면 많은 걱정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을 넘기면 성생활은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수치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80살이 넘은 분들 가운데 무려 40% 이상이 여전히 배우자와의 가까움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자동으로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이 나이에는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이제는 정말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년의 부부들은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아야 한다는 기준에 자신들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압박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더 느린 길, 더 안전한 길, 그리고 지금의 몸에 맞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흔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해와 배려가 담긴 성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신체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움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쌓여갑니다.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가볍게 안아주는 것, 어느 저녁 나란히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나이에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잉아리니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 그 부끄러움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가벼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벼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도 된다는 가벼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야말로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가까움을 더 자연스럽게 하며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원카울은 나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른 이후에 성생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단계로 들어섰을 뿐입니다. 더 차분한 단계, 더 섬세한 단계, 그리고 올바르게 돌보아진다면 인생의
후반부에서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움이 언제나 안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과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괜히 민망해질까봐, 괜히 평가받을까봐,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마음속에만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고 분명하게 마주해보고 싶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성생활은 여전히 중요한 것일까요? 저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소중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40년에 걸쳐 중년과 노년의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약이나 검사 수치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신이 다고고 아직도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조용히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지금부터도 여전히 계속 빛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성생활을 한다면 건강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지,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색함 없이 어떻게 배우자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억지로 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딘가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면 지금 이 순간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매주 우리는 함께 건강과 삶, 그리고 노년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존중하며 판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괜찮겠지. 예전처럼만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아주 익숙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70을 넘어서면 몸은 이전과 같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속도에 민감해지고 자세에 민감해지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아무 준비 없이 무심코 시작하게 되면 몸은 쉽게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몸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건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도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만났던 75살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 내내 고생했죠.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을 잘못했을 뿐인데 그 경험 하나로 두리마이다. 스스로를 겁먹게 됩니다. 욕구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이미 달라진 몸에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지 않는 게 낫겠어. 그냥 그만두는 게 안전하겠지. 하지만 문제는 멈춰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은 이후의 몸은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박수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관절은 더 부드럽게 풀려야 하며 배우자의 감각 역시 훨씬 더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억지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듣기 위해 천천히, 서로를 느끼기 위해 천천히 더 많은 스킨십이 필요하고 더 많은 애정 표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음주와 성생활을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술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작은 위험을 큰 위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리해서 버티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조심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어떻게 더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까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주 반복되는 실수들을 이해한 뒤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안전하면서도 두리마이다. 스스로를 겁먹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부들에게 가장 먼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갑자기 시작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그런데를 시작하면 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심장은 갑자기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이른 이후의 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쉬어도 괜찮다는 것을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준비는 결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가볍게 안아주는 것, 어느 저녁 나란히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순간들이 몸을 서서히 이완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두 사람이 진짜로 우리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부들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 하루를 정해 이를 서로의 등을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부드럽게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어떤 날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서로를 안고 그대로 잠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든 그분들이 늘 같은 말을 해 주셨습니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월스팅 당, 이 나이의 사랑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른 이후의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까움이 끝난 뒤에는 가그른 난나이, 부디, 그럼이나 서둘러 일어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순간입니다. 잠시 그대로 누워 있으세요.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몸을 쉬게 하세요. 오로간 이미 이 시간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긴 시간을 걸어와 준 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곁에 있어주고 안전하게 서로를 is, 느낄 수 있음에 대해 몸의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많은 배려로,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고 몸의 신호를 충분히 들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상 속에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안정과 가까움에 영향을 미칠까요? 복용 중인 약, 생활 습관,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큰 영향을 주는 것들까지. 몸의 변화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더 느리게, 더 부드럽게, 더 많이 돌보면서 준비가 되어 있고 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있다면 가까움은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 이후에 가까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약도 먹고 있고 당뇨약도 먹고 심장약도 복용 중인데 그래도 일상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른을 넘기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 가지 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이 곧 가까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이 그 약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특정 계열의 약은 흥분이나 반응을 줄이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또리마이다.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참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기능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조정된 약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걱정은 조금 다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관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가까움의 감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꾸준히 관리하고 약을 올바르게 복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거나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기능을 돕는 약들 가운데에는 심장 질환 약,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야기나 인터넷 정보만 보고 약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배우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야 할 한계를 존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이해가 바로 서는 순간 가까움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부부 생활에 자연스럽고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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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한 부분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 몸의 편안함과 가까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자리 잡고 나면 많은 분들이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건강함과 가까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외로 아주 익숙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먹는 것과 하루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잠드는지, 어떻게 쉬는지가 몸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더 피로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만 충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과하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이 깊지 않으며 다음 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일찍 가볍게 먹는 저녁은 몸이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그러나가는 많은 분들이 직접 느끼고 계십니다. 갑자기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천천히 먹고 이제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면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 역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입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더 유연하게 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불편함 때문에 잠이 깨기 쉽습니다. 많은 노년의 부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해 주신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앉아 가벼운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시간입니다. 걱정거리는 꺼내지 않고 병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을
잠들기 전에 천천히 가라앉게 해줍니다. 이 나이에서 잠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거나 불안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몸은 더 쉽게 지치고 가까움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저녁에는 긴장되는 대화를 피하며 침실을 조용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까움을 돌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차이를 만들까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과 친밀함은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것들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한 끼 식사, 조용한 저녁 시간, 충분한 잠, 이것들이 사랑을 갑자기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런 습관들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면 몸은 가까움을 덜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편안해질수록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치지 않도록 돕는 가벼운 운동과 정서적인 돌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방식의 움직임이야말로 몸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가까움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무거운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분, 30분, 혼자 걸어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함께 걸어보세요. 공원을 한 바퀴, 익숙한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며 어떤 부부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걸으면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걷기 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 천천히 관절을 풀어주는 동작,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움직임들 역시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멈추고 무리뉴스를 편안하면 조금 더 이어가세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는 많은 분들이 말로 꺼내지 않는 걱정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감정까지. 이런 마음들이 나눠지지 않으면 서서히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용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오래된 음악 한 곡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아무 말 없이 배우자 곁에 앉아 있는 시간,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노년의 부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압박을 주지 않고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나니 가까움이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왔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다른 방식의 가비만의 돌봄을 필요로 할 뿐이라는 것을 더 느리게, 더 부드럽게, 그리고 in 37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른 이후에도
can then dating.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까워질 권리가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과 노년의 삶에 대해 차분하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천천히 이것해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